경북일보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대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내신 정극원 대구대 교수님과 함께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대 법학부 정극원 교수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대구대 법학부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정극원 교수입니다. 저는 제22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대한 의미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강조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1919년은 김민년이었고 그해 3월 1일 세계에서 그 유례가 드문 평화 시위를 통한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적 결정체인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상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10개의 조항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임시헌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규정한 현대 우리 헌법의 전문에도 이 내용이 생생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은 헌장 선포문과 본문 10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굉장히 의미 있게도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구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건국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2조에는 행정부에 해당하는 임시정부와 의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을 구분하여 두어서 권력 분립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특히 제4조에는 오늘날 기본권 규정에 해당되는 신교, 언론, 이전, 신체, 소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시헌장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근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임시헌장은 오늘날의 헌법에 비추어서 현대 성문헌법의 내용을 그 당시에 이미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한 나라의 헌법격인 임시헌장을 갖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수립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승인을 다시 얻었어야 됐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수반됐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망명정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기 위한 심혈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규칙 대표로 하여 그해 4월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여 독립청을 한 바 있고, 1919년 9월 8일 모스크바 망국 사회당 대회, 이른바 제1회 모스크바 코민테른이라 하죠. 여기에 가서 이제 임시헌법의 기초자인 조수왕이 직접 참여하여 대한민국 독립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고요. 또 1919년 9월 8일 리투아니아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안이 승인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소영 중국의 자국적 정치 목적에 의하여 끝내 국제적으로 승인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마 그 이면에는 이것을 방해한 일본의 역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은 곧 대한민국의 독립을 의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열악한 세계적 환경에서 우리 선조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3.1 운동의 결정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그 당시 전후에 이제 세계사는 어떤 국면을 맞은 상태였나요? 예, 한 두 가지적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시기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헌법적 측면인데, 첫째 이제 시기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14년 7월 28일 발칸 반도에서의 그 화약고가 폭발함으로 해서 발발한 제1차 세계 대전이 이제 끝나는 해였고요. 그 과정에 이어서 이제 1917년에 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평화 제14개 조항을 선포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1918년 1월 11일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과 관련해서 보면은 오늘날 지금 현대 헌법의 시발점인 효시라고 할 수 있는 1919년 8월 10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에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복지국가를 최초로 규정한 헌법인데, 우리 재헌헌법은 1919년 8월 10일의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내용을 상당히 개수하여 받아들인 헌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은 그 당시 다른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 임시헌장을 제정할 당시에 그에 대한 우리가 자료를 많이 확보할 수 없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프랑스 인권선언, 즉 공식 명칭은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인데, 여기에는 이제 헌법 규정에 해당되는 총 17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제16조에 보면은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헌법의 개념과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제17조에는 재산권의 불가침을 선언하고 있고, 개념적 측면에서 임시헌장은 이러한 프랑스 인권선언에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특이한 점은 이제 그 미국의 연방헌법은 1787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당시 이제 1787년에 만들어진 미국 연방헌법에는 기본권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1791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본권 규정을 이제 담게 되는데, 거기의 기본권 규정의 순서가 언론의 자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임시헌장 제4조에 규정된 기본권의 순서가 신교, 언론의 자유 이러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추측컨대 우리 선조들은 임시헌장을 만들면서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미국의 그 연방헌법을 굉장히 참조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선조들은 임시헌장을 만들면서 이러한 프랑스의 인권선언, 미국의 그 연방헌법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787년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는 발빠르게 헌법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이 또한 헌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클 텐데, 그 특성인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 임시헌장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의 내용인 권력의 분립과 기본권 보장을 잘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임시헌장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임시정부라는 용어를 쓰므로서 정식 국가가 아니고 임시정부에서 만든 이제 임시헌법이었다는 점. 둘째, 이제 장래의 국가 수립의 목적으로 제정된 예비헌법이었다는 점. 셋째, 조국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저항헌법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넷째, 임시헌장에는 정부의 조직, 기본권 보장 등을 규정한 국가 단위의 헌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임시헌장 제4조에는 오늘날 기본권에 해당하는 종교, 언론,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는 생명형, 즉 사형제도의 폐지를 규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4조에 규정된 기본권은 인류 보편의 자유와 권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전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요. 무엇보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의 보장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유를 보장하지 않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헌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역사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보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형제도의 폐지는 특이한 점입니다. 오늘날 현대국가 헌법에서도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문데요.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등 몇 개의 나라라는 점에서 임시연장에 있어서의 사형제도 폐지는 그 당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1919년 임시헌장이 현재 우리 헌법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의 재헌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만들어지고 17일에 공포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을 재헌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헌헌법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출발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헌장이 있었기에 실제 국권을 상실한 1910년부터 또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기 시기인 1948년까지도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에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헌헌법의 심의 과정에서 보면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그 답변으로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해외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임시헌장에서 기본권은 재헌헌법 제2장의 기본권으로 그대로 이제 옮겨오고 있고, 임시헌장 제1조의 민주공화제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적 성격을 부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헌법에 비추어서 예컨대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 헌법, 또 오스트리아 공화국 헌법, 또는 1925년 중국 인민 헌법에서 드디어 공화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민주공화제는 이러한 세계 각국의 헌법에 비추어서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임시헌장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게 된다면 헌법국가로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임시헌장 제112주년 기념의 의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임시헌장 10개 조항의 내용을 세계 각국에 제대로 알리는 것도 후세대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북일보는 임시헌장 공포 112주년을 맞아 정국원 교수님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자세하고 유익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가 경향에 빠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경북일보에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만으로도 헌법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또 헌법국가를 실현하고 있다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어떤 기틀을 더욱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